더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네. 연결되신 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님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요, 올해 62세고요. 네. 네네. 네. 발목이 어떠신가요? 작년 7월 달에 계단에서 발 헛디뎌서 네. 여기 종골 골절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수술은 안 했어요. 통증 네. 수술에다가 해갖고서는 그냥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발목이 계속 여기 욱신욱신 아프고요. 제가 어느 때 이렇게 걸어가다 옆으로 살짝 삐끗하면 억소리 나게 아파요. 그리고 이제는 저녁에는 복숭아뼈 있는 데가 이렇게 통통 이렇게 부어 있고요. 네. 그 네. 이후로는 병원을 안 가봤거든요. 최근에도 다시 이제 그 예전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거골 골절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일단은 수술을 거골 종골. 네, 거골 종골. 네, 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수술을 안 하시고 이제 치료만 좀 간단하게 하셨죠. 예, 통증에서 하고 그냥 하면 된다 그랬다고요. 네. 1년 정도가 지났고. 네. 예. 원장님께서 조금 자세히 질문 드리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일반적으로 거골하고 종골이 같이 다치게 되면 인대 손상보다는 이제 발목 밑에 관절인 거골 하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제 골절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통깁스를 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데요. 혹시 CT 검사는 해보셨나요? 네네. CT 검사에서 관절면은 괜찮다고 하던가요? CT 검사에서 그 골절 진단을 받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CT 검사하고 나서 관절면이 얼마나 이제 무너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2mm 미만으로 무너진 경우에는 이제 수술 안 하고 지켜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처음 병원에서 2mm 미만 골절 무너진 경우라서 수술 안 하고 지켜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절면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외상성 관절염이 이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를 하셨다면 아마 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움이 들고요. 네.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CT나 MR을 검사를 해서 외상성 관절염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인대 자체 증상보다는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증상이 좀 더 의심이 됩니다. 네. 인대 자체의 문제보다는 외상성 관절염이 관절염.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치료법 중에서 어머님께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오늘 비슷한 경우가 이제 경골과 비골을 이루는 경비 관절 손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사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상성 관절염은 어떤 치료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외상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나 약물 치료. 네, 주사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증상이 점점 그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부위에 맞아 조금씩 다르지만 거골 화관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좀 오랫동안 해서 오행을 줄여보는 것을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 부위 관절은 관절 고정 수술이라고 하는 관절 붙이는 수술을 하시는 게 증상 완화에 그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아무쪼록 그 전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이제 보조기로도 좀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맞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지금 그 전 단계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인대 단축 수술, 인대 보강 수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실제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앞선 설명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실제로 준비하신 사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는 인대 단축인 보강 수술 사례인데요. 이분은 평소에도 발목을 자주 접질렀습니다. 자주 접질러다 보니까 발목이 계속 아프고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했었는데요. 제일 왼쪽에 MRI 사진을 보면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매우 얇게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발목을 앞쪽 또는 내측으로 벌렸을 때 정상보다는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발목이 인대가 늘어나서 증상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병으로 판단해서 인대 보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다음 수술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가만히 있을 때 사진과 제일 오른쪽에 발목을 안쪽으로 벌렸을 때 사진을 비교해 보면 관절이 벌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발목을 앞쪽으로 당기는 사진을 보면 역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던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확실히 수술 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간격이 많이 좁아진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전화번호 026938-1666번입니다. 연결된 분 바로 또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인데요. 67세시고요. 발목이 많이 불편하세요? 네, 발목을 그런 젊었을 때부터 잘 이렇게 삐걱거리를 잘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삐걱하면은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찬물찜질, 냉찜질 해가면서 또 그때그때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로 뒀는데 얼마 전부터 발장중에 이렇게 혹이 나오더라고요. 엄지발가락 위에가. 네. 발장중에. 그래서 그 발장중에 혹이 나와서 그래서 읽어보니까 저희 저병 아니니까 그만 좀 없어졌다 저기 한다고 그냥 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 발장중이 그 혹을 떠나서 그 발장중 엄지발가락 위에 껴 있잖아요. 네. 그 껴 있는 데가 막 부어오르고 지금도 부었거든요 많이. 네. 그리고 발 뒤꿈치 복숭아뼈 뒤에다가 이렇게 발목이 잘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엄지발가락도 좀 잘 아프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머님 혹시 그 엄지발가락 위에 혹 나신 거 이제 검사 받으실 때
네. 그게 이 발목 다시 삐끗하셨다고 해서 이제 그쪽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 들은 못 듣고 그냥 그 아.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네. 이런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네. 그런 소리를 하시라고 네. 그랬는데 요즘에 하면은 좀 힘들어요. 발 그렇죠. 장중이 붓고 복숭아뼈 양쪽 뒤꿈치도 막. 네. 그렇죠. 이게 흔히 있어도 안 아프면 상관없는데 진짜 아프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또 일상의 불편을 네.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원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질문 드리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선 발목보다는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엄지발가락이 좀 휘어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쉬어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엄지발가락하고 이제 중족골이라서 발등을 이어주는 관절 쪽에 아마 관절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관절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엄지발가락 중족 무지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생긴 경우에는 뼈도 자라 나오게 되고요. 네. 뼈가 자라 나오다 보면 이제 관절막에 작은 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막에 작은 틈이 생기다 보면 이제 관절 애기라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피부 아래 무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엄지발가락 쪽에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뼈도 좀 자라 나와 있고 무릎이 생긴 그런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먼저 좀 하고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뼈를 깎아주는 수술법인 치료가 또 있으니까 다시 네.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 뒤꿈치 쪽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또 그 부위의 문제인가요? 뒤꿈치하고 엄지발가락은 실제로 다른 병입니다. 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여러 군데에 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치료법도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발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상담 드리고요. 또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발목은 좀 많이 다치고요. 특히 여름휴가 가셔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이끼 같은 거 많이 드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네, 그래서 잘못 드셔서 이렇게 다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목 관절 손상이 심각하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자,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이 영상은 발목 뼈 중에서 경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경비 관절이 벌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발목을 심하게 삐면 이렇게 관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관절 맞춘 다음에 나사 고정을 한 후에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관절 내시경으로 안쪽을 보면서 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좋습니다. 경비 관절 고정 수술인데 이런 증상을 느낄 때 무조건 이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모두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경비 관절 고정 수술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 관절 고정 경골과 비골을 이루는 관절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수술하지 않는다면 외상성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봐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이 수술한 사례를 보면서 또 어떻게 네. 치료했는지 한번 만나보죠.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 관절 고정 수술 사례입니다. 25세 남성이고 운동 중에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발목의 안쪽에 관절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골과 비골을 이루는 관절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수술 중에 경비 관절을 살짝 벌렸을 때 발목 안쪽의 관절도 조금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목이 많이 흔들려 방치했을 때 많이 흔들리고 또 외상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벌어진 관절 맞춘 후에 나사를 고정하여 이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발목 안쪽에 관절이 벌어진 것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경비관절 고정수술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발목 아프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전화를 주고 계신데 네. 연결되신 분 또 지금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수고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7세요. 네. 27세. 저 어머님 발목이 지금 어떠세요? 어제 저녁에 계단 내려가는데 센서등이 늦게 켜졌는데 급히 가느냐고 아이고. 넘어졌어요. 어제요? 예. 네, 어제 저녁 밤에. 네.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 바깥 복사뼈 오른쪽 복사뼈가 딱 닿으면서 통증이 왔어요. 네. 그랬는데 밤에 자는데 이렇게 뭐랄까 까딱까딱 하는데 아프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프더니 조금 그쪽이 부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네. 조금 불편해서 마침 방송을 받길래 문의드리는 네. 겁니다. 네. 아직 그럼 어제 오늘 사이 병원 가시진 못했고요. 네네. 일단 좀 붓고 불편한 감이 있으신데 아마 네. 어머님도 이제 좀 비비는데. 네. 밤에 이렇게 비빌 때 오른쪽 뭐- 바깥쪽인 거죠. 오른쪽 바깥쪽 네 복사뼈. 네. 원래 여기가 제일 많이 다치거든요. 제일 많이 네, 삐끗한 그래요? 부위인데 네. 네, 어머님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혹은 집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쉬시고 이런 게 가능하실지를 원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과 같이 다쳤을 때는 아마도 이도염자 이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실히 발목이 붓고 이렇게 걸을 때 아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걸을 수는 있나요 네네. 혹시? 네, 걷기는 하는데 조금 뭔가 밑에가 이렇게 물리는 기분, 네, 물리는 썩어는 그렇습니다. 안 기분. 아마도 이도염자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할 네. 수 있는 거는 얼음찜질, 붓기를 네.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찜질 좀 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다리를 좀 올려놓고 좀 쉬고 계십시오. 하루 이틀 더 보고 나서 붓기가 확 가라앉고 걷는 게 많이 편해진다면
제 발목 약국이나 이런 데서 발목 아대를 하나 구입하셔서 착용하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얼음찜질하고 붓기 가라앉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걷는 게 좀 불편하다면 내일이라도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역시 일단은 조금 경과를 지켜보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온찜질 안 되는 거죠? 아, 네. 처음에 다치고 나서 네.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훨씬 더 아. 효과적입니다. 온찜질을 잘못했을 경우에 예. 속에 더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 이런 것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온 냉찜질 혼동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치자마자는 냉찜질 하시고 다리를 좀 올리고 쉬어 보시고요. 이게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으면 약국에서 그런 부목이나 이런 관련된 인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기를 사용하시고 조금 진행이 된 것 같다, 통증이 심해진다 하시면 병원으로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상태를 주말 동안 지켜보시면서 또 이제 병원에 얼른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잠시 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어머님과 같이 네. 이제 뭐 이런 인대 손상이거든요. 근데 발목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고 제일 흔하게 삐끗하는 부위잖아요. 이럴 때 어머님하고 비슷한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례 중에서? 초기에 처음에 다친 거니까 오늘 수술적 치료에는 그렇게 해당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이 손상됐다고 네. 가정했을 때는 어떨까요? 많이 손상되었다고 가정됐다면 인대 단축 보강 수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대 단축이나 인대 보강 수술 네, 앞서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또 이제 어머님을 비롯해서 비슷한 사례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처음에 인대를 발목을 삐게 되면 인대가 분명히 다칠 겁니다. 2도 염자 이상의 경우에는 발목이 붓고 걷는 것도 불편해질 거고요. 그러나 2도 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수적인 치료로 냉찜질하고 다리를 올리고 붕대 같은 게 집에 있다면 압박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병원을 방문해서 부목이나 보조기 이런 것들 착용해서 인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도 염자도 근데 이제 방치하거나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대가 늘어나면 거기만 해서 계속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신 설명드린 건 단축 및 보강 수술이고요. 네네. 인대가 이제 원장님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제 끊어졌다 인대 이렇게 끊어졌다. 예, 많이 예. 말하는데 이럴 때 재건 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 차이가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인대 파열이 이제 심한 3도 이상 염자나 아니면 2도 이상 염자가 오래돼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면 결국 인대 단축 및 보강 수술로 해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재건 수술은 말 그대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인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자기 힘줄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힘줄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기 힘줄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이 좀 적고 면역 거부 반응이 없으며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자기 인대로 변하는 자기 인대화 과정이 좀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힘줄을 일부러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힘줄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힘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위에 힘줄을 사용할 경우에 힘줄을 떼어내야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힘줄에 대한 힘이 이제 약해지는 것이 없겠고 수술 시간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용이 좀 더 비싸고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만들어진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감염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기 인대화 과정이 좀 느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인대 재건 수술에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발목이 아플 때 수술적 치료법들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법이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이 있다면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조심하면 좋을까요? 수술하고 나서의 부작용은 이제 제일 나쁜 것이 내가 이제 다쳤으니까 잘 보호해서 어떻게든 잘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재활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보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바로 오히려 축구하고 막. 네, 네. 바로 축구하는 건 오히려 네. 반대되는 경우인데 너무 보호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걷다 보면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발목이 굳어버리는 강직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군요. 그렇죠. 재활 운동은 꼭 필요한데 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발목이 오히려 예전에 잘 넘어갔는데 뻣뻣해서 넘어가지 않아서 불편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 또한 발목을 자주 삐는 것만큼 많이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꼭 수술 받으신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재활 운동, 재활 치료 잘 받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조심해도 안 되고 너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서 바로 운동해도 안 되고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재활 관리 언제나 신경 쓰시기 바랄게요.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김성윤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발목 통증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과 상담 시간 진행했습니다.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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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온열 질환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섯 명 중 한 명은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내라도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적절한 수분 섭취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